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게 제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정보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최종 결정을 돕기 위한 거니까요. 각자의 판단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경기를 한마디로 비유하자면요. 마치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된 최신형 하이퍼카랑 정작 제일 중요한 엔진 부품이 쏙 빠져서 덜덜거리는 머슬카의 대결? 뭐 그런 느낌이에요. 데이터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경기의 기본적인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경기는 3월 2일 샌디에고의 홈 구장, 바로 스냅드래곤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일단 홈팀 샌디에이고는요. 날씨부터가 도와주네요. 17도 정도 되는 아주 쾌적한 날씨 속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세인트루이스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팀은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아주 긴 비행을 하고 와야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피로라는 적과도 싸워야 하는 훨씬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거죠. 샌디에고의 지금 기세는 이건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개막전에서 무려 5대0, 정말 압도적인 대승을 거뒀잖아요. 게다가 이번 경기도 홈에서 치르니까 체력적으로도 100% 완충된 그야말로 완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세인트루이스는 분위기가 완전히 정말 정반대예요. 홈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1대1로 아쉽게 비기면서 시즌을 시작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번엔 원정길에 올라야 하는 부담까지 여러모로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쩌면 이 경기의 승패를 거의 결정지을 수도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 바로 결장자 명단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악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중원의 사령관 에두아르트 루벤이 이번 경기에 못 나올 게 거의 확실하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선수 한 명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부재는 팀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마르셀 하르테를 수비적인 역할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한마디로 전술의 연쇄 붕괴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 근데 설상가상으로요. 경기 흐름을 바꿀 조커 역할을 해줘야 할 선수들, 그러니까 팔로파리랑 토마시 오스트라크마저 부상으로 빠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인트루이스는 쓸 카드가 없다는 거고,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반면에 샌디에고 좀 보세요. 이 팀은 주전 골키퍼가 없다는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스타 탄생의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19살의 신예 듀란 페리가 개막전에서 상대의 모든 유효 슈팅을 다 막아냈어요. 선방률 100%. 그야말로 팀의 새로운 수호신이 등장한 거죠. 좋습니다. 선수 구성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게 전술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전술판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불균형이 경기장에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에고 공격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바로 해프스페이스. 수비수랑 미드필더 사이에 애매한 그 공간을 파고드는 건데요. 특히 안쪽으로 파고드는 윙어 안데르스 드레여가 이 공간으로 냅다 뛰어들어가는 이 수직적인 공격 패턴이 이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 전략이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세인트루이스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인트루이스는 고질적으로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비수들 사이에 빈 공간, 이른바 포켓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샌디에고 공격수들한테는 자, 와서 골 넣으세요 하고 차려주는 밥상이나 다름없는 거죠. 세트피스 상황을 보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샌디에고는 마르쿠스 잉바르첸이라는 확실한 제공권 카드가 있죠. 키가 크니까요. 근데 세인트루이스는요. 지난 경기에서 크로스를 16번, 코너킥을 6번이나 올렸어요. 합쳐서 2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단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공격력이죠. 자, 지금까지는 전술적인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이제부터는 아주 냉정한 숫자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훨씬 더 명확한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샌디에이고의 공격력은 한마디로 효율성 그 자체입니다. 기회가 생기면 절반은 골로 만들어요. 50%라는 경이로운 결정력이죠.
심지어 지난 경기에서는 무려 5명의 다른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이건 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공격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센트루이스는요, 결정력 부족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슈팅을 무려 22개나 때렸는데 골은 딱 한 골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데이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샌디에고가 유독 골을 몰아넣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바로 후반 시작 직후인 45분에서 60분 사이, 그리고 상대 체력이 바닥나는 75분 이후. 근데 이게 장거리 비행으로 지쳐있을 세인트루이스 수비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시간대랑 정확하게 일치해요. 소름 돋죠? 경기장 안의 데이터만 봐도 이런데 그럼 경기장 밖의 다른 변수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전 세계의 베팅 시장 같은 거요. 놀랍게도 그 흐름이 아주 일관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주심 드류 피셔. 이 심판이 카드를 엄청 잘 꺼내요. 경기당 평균 파울이 20개가 넘고 옐로우 카드는 거의 4장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거친 수비로 샌디에고의 공격 흐름을 끊어야 하는데 이 심판 앞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최악의 상성입니다.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미 한 방향으로 완전히 쏠렸어요. 샌디에고 승리 배당이 처음엔 마이너스 159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185까지 쭉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배당률이 낮아질수록 그만큼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까 시장이 이건 샌디에고가 이긴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술, 선수단, 통계, 심지어 외부 환경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딱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중원의 핵심이 빠져서 전술적으로 흔들리는 원정팀이 막강한 홈 이점에다가 파괴적인 공격력까지 갖춘 홈팀을 막아낸다? 이건 데이터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 스코어는 3대 0. 혹시 센트루이스가 한 골 따라붙는다 해도 3대 1 정도의 샌디에고 완승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가장 확률 높은 선택은 망설일 필요 없이 샌디에이고 FC의 승리입니다. 모든 증거가 이렇게나 명백하게 한쪽을 가리키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과연 이처럼 모든 지표가 일방적인 결과를 외치고 있을 때 이걸 데이터로 증명된 당연한 스포츠의 예측 가능성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상을 뒤엎어버리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질 최고의 무대가 마련된 거라고 봐야 할까요? 마지막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